피 같은 월급 100만 원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건 아찔한 절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합니다. 1년이면 200만 원이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대로 10년을 모으면 1억 2천, 3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은 얼마일까요? 10억을 훌쩍 넘습니다. 30년의 노력이 조롱당하는 순간이죠. 숨이 턱 막힙니다. 아무리 달려도 결승선이 뒤로 도망가는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청년들의 입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자조 섞인 한숨이 터져나옵니다. 노동의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으니까요. 이대로라면 국가는 붕괴합니다. 청년들이 집을 포기하면 결혼도 출산도 모두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때문이죠. 위기를 느낀 정부가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민 카드는 집값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출입니다. 청년 특례, 신생아 특례, 이름만 화려하게 포장된 거대한 빚의 초대장이었죠. 가진 돈은 5천만 원 뿐이지만 국가가 5억을 빌려주겠다고 속삭입니다. 금리도 싸다고 유혹하죠. 청년들은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듭니다. 당장 눈앞에 번듯한 내 집이 아른거리니까요.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이른바 영끌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선 첫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랜선 집들이 사진도 올리죠. 하지만 이 환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매달 은행에서 날아오는 원리금 상환 고지서 때문이죠. 월 100만 원 저축, 이제 꿈도 못 꿉니다. 그 100만 원, 아니 그 이상이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진실 하나, 정부는 왜 집값을 잡는 대신 청년들에게 빚을 내어주었을까요? 기존 주택 보유자들, 즉 기성세대의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비싼 값에 집을 사줘야 하니까요. 그 총알바지로 선택된 것이 바로 미래소득이 있는 청년들입니다. 30년치 노동력을 미리 저당 잡힌 셈이죠. 이것이 바로 착취적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자본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약자의 미래를 착취하는 구조. 시중에 풀린 엄청난 대출금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집값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청년들은 장부상으론 부자가 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내 돈이 아닙니다. 은행의 돈이고 거품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둬들이는 금융 카르텔, 바로 은행입니다. 정부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취등록세, 보유세 등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으니까요. 결국 빚내서 집을 산 청년만 30년 동안 이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 견고한 매트릭스 안에서 청년들은 스스로 부자가 되고 있다는 달콤한 착각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잔치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1%대였던 이자가 순식간에 4%, 5%를 넘어섭니다. 매달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숨통이 조여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보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자 내느라 라면조차 사치품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집값입니다. 영원히 오를 것 같던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0억 주고 산 집이 7억, 6억으로 추락합니다. 내 자본금 5천만 원은 진작에 허공으로 증발했죠. 남은 건 5억이라는 빚더미뿐입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전세, 깡통 주택의 늪에 빠집니다. 은행은 자비가 없습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원금 상환을 압박하거나 가차없이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그제야 청년들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빚이었다는 사실을요. 정부의 달콤한 대출 정책은 결국 기성세대의 폭탄을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였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빛나는 30년이라는 시간, 그 귀중한 시간이 콘크리트 벽돌에 갇혀버렸습니다. 월 100만 원씩 저축하며 미래를 꿈꾸던 성실한 청년은 이제 매달 이자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한 마술입니다. 희망이라는 미끼로 평생의 노동을 훔쳐가는 것. 우리는 왜 이 거대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집은 무조건 오른다는 집단적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험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무리한 빚은 내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사슬일 뿐입니다. 월 100만 원의 저축, 그것은 결코 하찮은 돈이 아닙니다. 은행과 건설사에 바칠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돈은 나 자신을 위해, 내 진짜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필요하죠. 정부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주거의 근본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로 말입니다.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체스판의 말로 쓰이다 버려질 뿐입니다.
영끌이라는 달콤한 독약을 거부하십시오. 현금을 쥐고 경제의 진짜 흐름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무거운 닷을 끊어내고 가벼운 몸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착취의 매트릭스 밖으로 탈출하는 것. 그것이 지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진짜 진실을 보는 눈, 랜드인사이트가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냉철한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